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또 오늘 하루 또 잘 지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Today is 2025 April 14th Monday. 자, 오늘은 2025년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자, 요즘 며칠 동안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노노에 나오는 노노 있죠? 논할 논자. 뭘 논하냐? 바로 공자님의 말씀, 즉 그의 제자들과 서로 문답, 묻고 답하고 하는 내용이 적어놓은 책입니다. 근데 사실 논어는 누가 지었냐면요, 논어 자체를 어느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논어는 제자들이 지은 거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논어의 수리편에 보면 나옵니다. 자, 수리편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자님의 성품. 공자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나? 공자님의 인격이 아주 잘 드러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공자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냐? 자는 이제 공자님을 얘기합니다. 자, 공자님은 온이려. 자, 온이라는 건 따스러운 자입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이건 마리을 이자. 그 다음에 이건 려자는 좀 엄숙하다 또는 열정적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칼 같은 거에 가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그런 여자로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엄숙하다, 열정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마음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온화하다는 겁니다. 성품이 되게 그 위대한 분들의 특징은요, 마음이 되게 온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이라는 것은 따뜻한, 온유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뜻한 온자. 자, 그래서 이 따뜻한 온자를 이렇게 쓰죠. 네. 따뜻한 온자. 따뜻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마리을 이자. 그리고 그런 뜻입니다. 뭐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엄숙하다는 뜻도 있고요. 자, 려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만자를 쓰면 이게 이제 엄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맹. 자, 위라는 것은 위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위험 있다. 위험이 쓸 위자입니다. 불맹. 자, 아주 위험이 있는데, 자, 위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험할 때 이 위자를 씁니다. 위험이 있다 할 때. 자, 위험이 있지만 불맹, 사납지 않다. 이게 사나운 맹자입니다. 위험이 있지만 사람이 사납지는 않은 그런 되게 어때요? 어떤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런 성품 중에 하나가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섭지는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손할 공자. 즉, 경건하다 그런 뜻입니다. 공손하고 겸손하고 경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공경할 공자입니다. 공경하다. 그 다음에 이건 공이안. 자, 사람이 경건하면서도 편안했다. 편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자님의 성품이 그 수리편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화하면서도 굉장히 엄숙하고 열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위험이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무섭지 않았다. 즉 사납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경건하면서도 굉장히, 경건하면 어때요? 좀 같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공자님은 편안했다. 편안한 자입니다. 편안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하는 그런 성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의 그 좋은 성품이 균형을 밸런스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그 성인으로서의 그런 그러니까 성인 군자와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위대하신 분들이 되게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위대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이려, 즉 온화하면서도 굉장히 엄숙하고 그 다음에 위험 있으면서도 무섭지 않고, 즉 사납지 않고, 그 다음에 경건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아주 성인의 그런 품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요. 저희는 이제 공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자님은요, 원래 이름은요, 공구입니다. 구. 공구. 예. 이 구자죠. 공구. 이 구자예요. 구. 이름은 공구인데요. 이분은 이제 BC 551년에서 BC 479년, 즉 향년 72세를 사신 분입니다. 향년 72세를 사신 분이고, 자, 근데 공자님이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만, 아주 위대한 분이지만, 그분은 태어날 때 그분의 그런 탄생은 그분의 어떤 집안 내력은, 그분의 그런 어떤 태어난 가정 형편은 그렇게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자님은 그 아버지가, 공자님의 아버님은 이제 숭냥흐리였습니다. 이 한자로 지금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그냥 숭냥흐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무관이었어요. 무관, 즉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본부인이 숭냥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부인이 9명의 딸을 낳았어요. 9명의 딸을 낳았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 아들이 없으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제 첩을 얻었습니다. 그 두 번째 아내가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제 공피였습니다. 공피. 예. 아들의 이름이 공피였는데, 근데 이 첩에서 낳은 아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리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숭냥을이 60대 후반에 그 안징제라는 그런 여인을, 안징제, 예, 그 공자님의 어머님 이름입니다. 안징제, 예, 안징제. 그때 그 안징제라는 분은요, 그 숭냥을의 그 친구 되는 사람의 딸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안징제가 16살에 16살에 그 숭냥을에 이제 사실은 뭐 첩이라면 첩이죠. 그런데 16살이고 숭냥을은 거의 60대 후반이었지만 이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바로 공자님께서, 공구가 태어난 겁니다. 공자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실 공자님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둘 사이의 남녀 관계에서 그냥,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그런 자녀를 사생아라고 합니다. 사생아. 예. 사생아. 예, 사생아의 신분으로 사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굉장히 젊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자님은 사실 그 숭냥을의 그 자손으로 인정을 사실 한동안 받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숙량을의 그 자손으로 인정을 받지. 왜?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숙량을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공자님 3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기 때 숙량을이 죽었기 때문에 그 숙량을의 그런 재산이나 그런 것도 전혀 그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님은 거의 그 인생 그 젊은 시절을 어릴 때 젊은 시절을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랐고 그런데 이제 공자님은 굉장히 똑똑했고 굉장히 학문에 대한 그런 그 학문을 굉장히 정말 학문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님은 또 이제 자라면서 어머니가 이 눈을 시력을 잃었다고 해요. 시력을 잃어가지고 어머니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복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렸을 때 진짜 어렵게 인생을 어릴 때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장님이 돼가지고 공자님은 그 어머니를 복양하느라고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님은 누구한테 그 교육을 받았냐면 노자 아시죠? 노자한테 교육을 받았고요. 학문에 대한 그런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19살에 병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송나라의 병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병관이라는 분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2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20세에 아들 공리를 낳습니다. 공리라는 그런 아들을 낳습니다. 공리라는 아들을 낳는데, 자, 근데 이제 공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30세에 비로소 이제 학원을 차려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또 워낙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다는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이제 공리지만 이제 자가 뭐냐면 백어라는 그런 백어라는 그런 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백어인데 백어는 50살까지 살았어요. 50살까지 살고 그의 손자가 그 유명한 자사입니다. 자사. 자,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사. 네. 그 손자가 자사예요. 공자님의 손자가 자사였고 아들은 이제 50세에 사망했고, 자, 이제 공자님은 저 노나라 출생인데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노나라 사람이었고 또 그 노나라에서 또 벼슬을 얻어가지고 사실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승장구했지만 공자님은 그 왕들에게 그 덕치, 즉 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지 무력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춘추 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그 왕들이 부국강병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힘이 약한 나라를 이렇게 자꾸 쳐들어가서 그들을 이렇게 같이 병합하고 하는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자님이 얘기해도 그들은 그 공자님이 얘기했던 그런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자님은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야망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덕치를 주장해도 그것에 먹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으로 내가 내 뜻을 펼쳐야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5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제자들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72세까지 그냥 그 제자들을 키우는데 삶을 바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자님의 생애를 보면요,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불운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공자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눈이 장님이 되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복양하느라고 공자님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심지어는 그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로 위대한 그런 그 성인이 된 분이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 공자님이 제자가 3,000명이 넘었대요. 3,000명이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공자의 문화생으로 그 공자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비록 공자님은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정식 본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대한 그런 사상가가 됐고 위대한 철학자가 됐던 분이 바로 공자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성품은 바로 저와 같았다. 그래서 온화하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무섭지 않았고 경건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했다 하는 그런 공자님의 인격에 대해서 논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